Jensen Huang has stopped here in Paris to give a keynote speech alongside French President Emmanuel Macron. MIT 천재들도 One of the great 실리콘밸리 opportunities 거물들도 for 세계 Europe is that 최고라는 스탠포드 this 연구진도 모두 region 포기했던 그 has 기술을 우리나라가 해낸 had 겁니다. deeply 한국이 2차원 반도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실리콘밸리 투자계의 거물 데이비드 로스가 코웃음 쳤습니다. 중국계 전문가 제니퍼 황은 시간 낭비라고 비웃었죠. 미국 동료들은 한국 기술을 조롱하며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어느 날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서울 코엑스 학회장이 발칵 뒤집혔고 샌프란시스코 회의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을 비웃던 그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어떻게 아무도 믿지 않았던 한국의 기적이 현실이 된 걸까요? 지금부터 세계를 경악시킨 대한민국 반도체의 완전한 역전승, 그 숨막히는 진실을 모두 공개합니다. 대한민국의 감동이 머무는 곳, 감동꿀단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새로운 감동이 찾아옵니다. 자랑스런 삼성을 위한 응원 댓글도 남겨주세요. 언제나 한국인임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이준혁입니다. 7년 전 삼성전자를 떠나 실리콘밸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받은 한 통의 메시지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준혁아, 우리가 해냈다. 너가 불가능하다던 그것 말이야. 순간 온몸에 전류가 흘렀습니다. 설마 그때 제가 제안했던 2차원 반도체를 정말 완성한 걸까요? 도대체 불가능하다던 기술을 어떻게 한국이 먼저 해낸 걸까요? 미국 동료들은 한국 기술을 무시하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뜨거워졌죠. 조국이 해낸 일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아직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투자위원회에서 아시아 반도체 시장 분석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투자자들이 긴 테이블에 둘러앉아 제 발표를 지켜보고 있었죠. 한국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분야에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 혁신적인 돌파구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제니퍼 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계 2세인 제니퍼는 우리 회사의 아시아 투자 전문가였어요. 맞습니다. 중국과 대만 기업들이 더 유망해 보입니다. 한국은 이미 성장 동력을 잃었죠. 다른 동료들도 동조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씁쓸했어요. 7년 전 삼성을 떠날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준혁, 2차원 반도체라니. 웃기지 마. 실리콘도 제대로 못 만들면서 무슨 꿈 같은 소리야? 그때 제 스마트폰이 진동했습니다. 박민수라는 이름이 화면에 떴죠. 7년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메시지를 열어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준혁아, 우리가 해냈다. 너가 불가능하다던 그것 말이야. 2차원 반도체 상용화 목전이다. 꼭 와서 봐라.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정말로 해낸 걸까요? 제가 7년 전 제안했던 그 기술을 말입니다. 제니퍼가 제 표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한국에서 흥미로운 소식이 왔습니다. 어떤 소식인데요? 2차원 반도체 개발에 성공했다는군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터져나온 것은 웃음소리였어요. 하하, 한국이 2차원 반도체라니. 미국도 못하는 걸 한국이 한다고요? 제니퍼의 비웃음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아직 확인하지 못한 일이니까요. 그날 저녁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의 고급 레스토랑. 저는 제니퍼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금문교의 야경이 보였죠. 정말 믿어요? 한국이 2차원 반도체를 만들었다는 걸요? 제니퍼가 와인잔을 돌리며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글쎄요. 박민수는 제 대학 동기였습니다. 거짓말할 사람은 아니지만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준혁 아닌가? 돌아보니 데이비드 로스였습니다. 실리콘밸리 반도체 투자계의 거물이죠. 60대 초반의 백발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분이었어요. 로스 선생님 안녕하세요. 데이비드 로스가 우리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고 있나? 제니퍼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2차원 반도체를 개발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데이비드 로스의 얼굴에 냉소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2차원 반도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군. 미국의 MIT, 스탠포드에서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국이 해결했다고. 저는 속으로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침묵을 지켰죠. 준혁 자네도 한국 사람이니까 조국을 믿고 싶겠지만 현실을 봐야 해. 2차원 반도체는 아직 실험실 단계야. 상용화는커녕 안정성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어. 제니퍼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너무 성급한 발표 아닐까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틀렸다고 확신할 수 없었지만 가슴 한편이 아팠어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이비드 로스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마 한국에 가려고? 네, 가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본 후에 판단하겠습니다. 제니퍼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시간 낭비일 수도 있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확인해야죠. 투자자로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니까요. 사실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자부심과 7년간 쌓인 원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과연 조국이 정말 해낸 걸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은 새벽 5시였습니다. 습한 여름 공기가 폐를 채웠죠. 7년 만에 밟는 고국 땅이었습니다. 기흥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박민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도착했다. 연구소로 바로 와라. 너를 기다리고 있다. 삼성 기흥 캠퍼스 정문. 보안 검색을 받으며 7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2차원 반도체에 대한 아이디어를 처음 제안했었죠. 그때 상사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연구동 12층에서 박민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년 사이 머리에 흰털이 많이 늘었더군요. 준혁아 정말 왔구나. 민수야 정말 해낸 거야? 박민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직접 보여줄게. 하지만 그 전에 할 말이 있어. 뭔데? 7년 전 내가 제안했던 비정질 붕소화 합물 아이디어 기억나?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다들 불가능하다고 했잖아. 그게 핵심 기술이 됐어. 내 아이디어가 지금 우리 2차원 반도체의 절연층 기술 토대가 된 거야.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제가 뿌린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된 걸까요? 클린룸으로 가자. 하얀 방진복을 입고 에어 샤워를 통과했습니다. 클린룸 안은 노란 조명으로 가득했어요. 거대한 장비들이 웅웅거리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2차원 반도체야. 박민수가 웨이퍼를 보여줬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실리콘 웨이퍼 같았어요. 이걸로 뭘 증명할 수 있는데? 테스트를 해보자. 연구원이 웨이퍼를 측정 장비에 연결했습니다. 모니터에 그래프가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봐라. 전자 이동도가 실리콘의 10배야. 전력 소모는 15분의 1이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론상으로만 알던 수치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었어요. 정말로 해낸 거구나. 아직 시작일 뿐이야. 더 큰 게 남았어. 그날 박민수와 함께 회사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7년간 쌓인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민수야, 그때 왜 말리지 않았어? 내가 떠나는 걸. 박민수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실 내 아이디어가 옳다는 걸 알고 있었어. 하지만 조직 분위기상 지지할 수 없었지. 그럼 내 특허는? 상사들이 가져갔어. 하지만 우리가 발전시킨 기술에는 내 이름을 연구진 명단에 넣어뒀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분노와 감동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그날 밤 강남의 한정식 집에서 박민수와 진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주잔이 오갔죠. 준혁아, 그때 일 정말 미안했어. 무슨 일? 내가 모르는 사실이 있어. 7년 전 내 아이디어를 본 김상무가 따로 특허 출원을 했어. 내 이름 빼고 말이야. 술잔을 들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내가 분노해서 그만둔 이유를 나중에 알았어. 김상무가 내 연구 노트를 복사해서 자기 팀 성과로 둔갑시킨 거야. 가슴이 쿵했습니다. 7년간 궁금했던 일의 진상이었어요. 그럼 내가 바보였네. 내 아이디어를 도둑맞고도 모르고 있었다니.
하지만 내 아이디어는 살아있었어. 우리가 계속 발전시켰거든. 박민수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특허 문서였어요. 봐라. 비정질 붕소화합물 관련 특허 17건. 모두 내 초기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거야. 그리고 여기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공동 발명자 목록에 말이죠. 이건 언제? 3년 전부터야. 김상무가 좌천된 후 우리가 바로잡았어.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제가 버린 줄 알았던 아이디어가 살아있었다니. 준혁아, 내가 떠난 후 우리 모두 후회했어. 특히 나는. 됐어. 이제 중요한 건 미래잖아. 맞아. 그런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반응하더냐?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겪은 일들을 털어놨습니다. 데이비드 로스의 비웃음, 제니퍼의 의심, 동료들의 무시. 역시 그렇겠지. 미국 놈들이 한국을 얕볼만도 해. 하지만 이제 다르잖아. 우리가 증명했으니까. 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더 자세히 보여줄게. 내가 깜짝 놀랄 거야. 그날 밤 호텔에서 잠들기 전 미국에 있는 제니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생각보다 진짜인 것 같아. 내일 더 확인해 볼게. 다음 날 오전 삼성연구소에서 더 자세한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수치들이 놀라웠어요. 전력 효율, 처리 속도, 발열 문제까지 모든 것이 기존 실리콘을 압도했습니다. 오후에 미국과 화상회의가 잡혀 있었어요. 데이비드 로스가 긴급 회의를 소집한 거였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실리콘밸리 동료들이 나타났습니다. 데이비드 로스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준혁, 한국 상황은 어떤가? 아직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데이비드 로스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자네 한국 사람이라고 편향된 시각으로 보는 건 아닌가?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편향이라니요. 저는 데이터를 보고 판단합니다. 제니퍼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하기엔 이르지 않나요? 실험실 결과와 실제 양산은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데이비드 로스가 동조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과장 발표로 유명하지 않나요? 실제로는 별거 아닐 수 있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적절하지 않다고? 준혁, 자네 혹시 조국에 대한 감정이 판단을 흐리는 건 아닌가?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저는 7년간 이곳에서 일했습니다.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본 것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데이비드 로스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증명해보라. 한국이 정말 혁신을 이뤘다면 말이야. 증명하겠습니다. 곧 국제학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때 모든 것이 밝혀질 거예요. 화상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분노와 답답함이 가슴을 조였어요. 7년간 함께 일한 동료들이 이렇게 한국을 무시하다니. 박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됐어? 예상대로야. 안 믿어. 당연하지.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언제? 다음 주 국제 반도체학회에서 공식 발표가 있어. 전 세계 전문가들 앞에서 말이야. 제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진실은 곧 밝혀질 테니까요. 일주일 후 서울 코엑스 국제 반도체학회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전문가들로 대강당이 가득했어요. 저는 삼성 측 자문으로 참석했습니다. 객석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죠. 데이비드 로스였습니다. 그가 직접 한국까지 온 거였어요.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박민수가 연단에 올라갔죠. 오늘 저희가 발표할 내용은 2차원 반도체 기술의 실질적 진전입니다. 스크린에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전자 이동도, 전력 효율, 열 특성 모든 수치가 경이로웠어요. 청중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지금부터였죠. 이제 실제 작동하는 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무대에 테스트 장비가 올라왔습니다. 2차원 반도체로 만든 프로세서였어요. 복잡한 AI 연산을 실행하겠습니다. 기존 칩으로는 2분 걸리는 작업입니다. 카운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10초, 15초, 20초. 작업 완료.
학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데이비드 로스를 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죠.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 각국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재현성은 확인됐습니까? 수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대량 생산 계획은? 박민수와 연구진들이 차근차근 답변했습니다. 모든 답변이 명쾌했어요. 마지막에 데이비드 로스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한국이 이런 성과를 이뤘다니 인정하지 않을 수 없군요. 그의 공개적인 인정에 학 회장이 다시 한번 박수로 들썩였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데이비드 로스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준혁, 내가 틀렸네. 한국을 과소평가했어. 선생님도 보셨잖아요.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죠. 그렇네. 투자 계획을 재검토해야겠어. 그때 제니퍼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준혁, 뉴스 봤어. 정말 대단하네. 나도 한국에 가고 싶어.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조국의 실력을 증명한 거였어요. 학회 다음 날 저는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12시간 비행 동안 생각이 많았어요.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동료들이 제게 쏟아지는 질문들. 정말 그렇게 대단해? 투자할 만해? 위험성은 없어? 저는 차분하게 답변했습니다. 제가 직접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촬영한 영상들, 측정 데이터들, 전문가들의 평가까지 모든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닙니다. 반도체 패러다임의 전환점이에요. 제니퍼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투자를 추천하는 거예요? 네,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10년 후회할 겁니다. 데이비드 로스가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나도 동의한다. 한국 기술을 무시했던 내 판단이 틀렸어.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 동조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럼 어느 정도 투자할까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억 달러를 제안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큰 금액이었거든요. 근거가 있나요? 한국이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투자하면 초기 파트너가 될 수 있어요. 5년 후 10배 수익도 가능합니다. 데이비드 로스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습니다. 준혁의 판단을 믿는다. 투자하자. 만장일치로 투자가 결정됐습니다. 제 가슴이 뛰었어요. 조국의 기술을 세계에 알린 기분이었죠. 회의 후 제니퍼가 다가왔습니다. 축하해요. 당신이 옳았어요. 처음부터 믿었어야죠. 사실 저도 마음 한편으론 당신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회사 분위기상 이제 됐어요. 앞으로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요. 그날 저녁 박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투자 확정됐어. 정말? 얼마나? 1억 달러. 전화 너머로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와, 대박이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열심히 해야지. 물론이지. 고마워, 준혁아.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K-텍 벤처즈의 아시아 총괄로 승진해서 서울지사 개설을 담당하게 됐어요. 평택에 새로 지어진 삼성 2차원 반도체 연구동 준공식. 저는 박민수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거대한 건물 앞에서 테이프 커팅 행사가 열렸어요. 정부 관계자들과 전 세계에서 온 투자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꿈 같았는데 박민수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갈 길이 멀어. 그래도 내가 있으니까 든든해. 행사가 끝난 후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들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선배님,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7년 전 좌절했던 젊은 시절이 떠올랐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7년 전 제안했던 아이디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왔어요.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꽃을 피웁니다. 한 연구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실패가 두려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7년간 실패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가 오늘의 성공을 만들었어요. 그날 저녁 제니퍼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지사 개설을 위해서였죠. 와, 서울이 이렇게 발전했구나. 인천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길에 제니퍼가 감탄했습니다. 1년 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때는 한국을 무시했는데 지금 보니 부끄럽네요. 이제라도 인정한 게 다행이죠. 호텔에서 간단한 환영 만찬을 가졌습니다. 박민수도 함께 했어요. 제니퍼 씨, 1년 전 화상회의에서 뵀죠? 네, 그때는 죄송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과소평가했네요. 괜찮습니다. 증명하지 못한 저희도 아쉬웠어요. 제니퍼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박민수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2027년 상용화가 목표입니다. 지금 수율이 97%까지 올라왔어요. 정말 놀랍네요. 작년에는 60%였는데 매달 개선되고 있습니다. 내년엔 99% 돌파할 것 같아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조국의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거였어요. 다음 날 평택 연구소를 함께 둘러봤습니다. 제니퍼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정도 규모일 줄 몰랐어요. 정말 체계적이네요. 클린룸에서 실제 생산 과정을 지켜보며 제니퍼가 계속 감탄했습니다. 미국보다 효율적인 것 같아요.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 덕분이죠. 박민수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녁 무렵 한강공원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석양이 강물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준혁 씨 고마워요. 제니퍼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뭐가요? 1년 전 당신이 고집 부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기회를 놓쳤을 거예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동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조국을 믿는 게. 저는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7년 전 이곳을 떠날 때의 서운함이 떠올랐어요. 사실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한국에 대한 자부심과 실망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한국이 해냈네요. 네,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그때 박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혁아, 큰일이야. 무슨 일이야? 방금 소식 들었는데 애플이 우리 기술 도입을 검토한다는군. 저와 제니퍼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정말?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래. 제니퍼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대박이네요. 애플이 움직인다면 전 세계 스마트폰이 바뀌는 거죠.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7년 전 제가 꿈꿨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미국 본사에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2차원 반도체 기술은 이제 세계 표준이 될 준비가 됐습니다. 우리의 투자 결정은 옳았습니다. 보고서를 마치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들처럼 한국의 기술도 세계를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데이비드 로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혁, 애플 소식 들었나? 네, 놀랍습니다. 자네 덕분이야. 1년 전 자네가 고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기회를 놓쳤을 거야. 팀워크의 결과죠. 아니야. 자네의 신념과 조국에 대한 믿음 덕분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조국을 믿었던 제 판단이 옳았다는 걸 증명한 거였어요. 오후에 박민수와 함께 연구소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평택 들판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민수야, 우리 정말 멀리 왔네. 그래, 7년 전엔 꿈도 못 꿨지. 앞으로는 어떨 것 같아? 박민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5년 후엔 전 세계 스마트폰의 절반이 우리 기술을 쓸 거야. 정말? 확신해. 이미 삼성, LG뿐만 아니라 중국 업체들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 저는 감격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강국에서 반도체 최강국으로 도약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준혁아, 내가 돌아와줘서 고마워. 나야말로 고마워. 내 아이디어를 포기하지 않고 키워줘서.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7년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맞아. 2차원 반도체 시대의 시작.
그날 저녁 회식 자리에서 연구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젊은 연구원 하나가 말했어요. 선배님, 저희도 언젠가 선배님처럼 세계적인 기술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세계 최고의 기술을 만들고 있어요. 이제는 그 기술로 세상을 바꿀 차례죠. 한 달 후 제가 서울지사장으로 정식 임명됐습니다. 7년 만에 고국으로 완전히 돌아온 거였어요. 강남의 새 사무실에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로 맞아줬어요. 지사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잠시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7년 전 쓰라림을 안고 떠났던 곳에서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다니.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증인입니다. 한국이 세계 반도체 패권을 쥐는 순간을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한국 기술을 전 세계에 알리고 투자를 확대하는 것. 조국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죠. 그날 오후 제니퍼와 함께 삼성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추가 투자 논의를 위해서였어요. 이번엔 얼마나 투자할 계획이에요? 삼성 임원이 물었습니다. 제니퍼가 답했습니다. 5억 달러를 검토 중입니다. 5억 달러요? 네, 본사에서 한국 기술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1년 전 1억 달러도 설득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5배가 넘는 투자를 논의하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준혁 씨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뭘요? 편견 없이 보는 것의 중요성을요. 1년 전 제가 얼마나 근시안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죠. 앞으로는 더 열린 마음으로 투자하겠어요. 그날 밤 집에서 혼자 있으면서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7년 전 상처받고 떠났던 청년이 이제는 조국의 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인생의 아이러니였죠. 다음 날 아침 박민수에게서 또 다른 소식이 왔습니다. 준혁아, 구글도 우리 기술에 관심 보인다더라. 구글도? 데이터 센터 전력 소모를 줄이려고 검토 중이래. 대단하네. 이제 정말 글로벌 기업들이 줄을 서는구나.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 뭔데? 정부에서 2차원 반도체 특별법을 만든다고 해. 세금 혜택이랑 연구비 지원을 대폭 늘린다는군.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부까지 나서서 지원한다니. 이제 정말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가 되는 거네. 맞아. 우리가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 그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직접 나왔어요. 2차원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정부가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장관의 발언에 참석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앞으로 10년간 10조 원을 투입해서 세계 최고의 반도체 강국으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감동했습니다. 조국이 이렇게까지 지원해주다니. 간담회 후 장관과 개별 면담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지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외 투자 유치에 큰 역할을 해주셨네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죠. 조국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날 저녁 동료들과 축배를 들었습니다.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건배. 한국 반도체의 미래를 위해. 잔을 부딪히며 저는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덧 2026년 봄이었어요. 삼성에서 2차원 반도체 양산 라인이 본격 가동됐습니다. 세계 최초였죠. 개소식에 전 세계 언론이 몰려왔습니다. CNN, BBC, NHK까지 생중계를 했어요. 오늘은 반도체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가 열리는 날입니다. 삼성 회장의 개회사가 시작됐습니다. 50년간 실리콘이 지배했던 시대가 끝나고 2차원 반도체 시대가 시작됩니다. 저는 객석에 앉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제가 7년 전 꿈꿨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였어요. 개소식 후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언제부터 스마트폰에 적용되나요?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른 나라들의 반응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기술 이전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한국이 기술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주는 나라가 된 거였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가족들에게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아빠,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해요. 딸의 목소리에 저는 웃었습니다. 아빠가 일하는 회사 기술이 세계 최고래요. 아들도 자랑스러워했어요. 여러분 덕분에 힘이 납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국을 믿었던 게 옳았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 박민수와 함께 평택 공장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24시간 가동되는 생산 라인이 장관이었어요. 민수야, 우리 정말 해냈구나. 그래, 7년 전엔 상상도 못했지. 로봇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2차원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미래가 현실이 된 순간이었어요. 이제 뭐가 남았지? 글로벌 확산이야. 전 세계 모든 기기에 우리 기술이 들어가는 것. 언제쯤 가능할까? 5년 안에는 될 거야. 이미 중국, 유럽에서 러브콜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 저는 감격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종주국이 되는 날이 멀지 않았어요. 공장을 나오면서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준혁아, 내가 7년 전 미국 가서 고생한 게 헛되지 않았어. 왜? 내가 있어서 해외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었잖아. 국내만으론 한계가 있었을 거야. 그 말을 듣고 보니 제 미국 생활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모든 게 계획이었나 봐. 운명이었던 거지. 그날 저녁 연구소 동료들과 마지막 회식을 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미국 본사로 승진 발령이 나 있었거든요. 지사장님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젊은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여러분께 배웠어요.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앞으로도 한국 기술 알리는 일 계속해 주세요. 물론입니다. 그게 제 사명이니까요. 잔을 들고 마지막 건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만세. 모두가 따라 외쳤습니다. 만세. 그 순간 저는 진정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조국에 대한 그리고 우리 기술에 대한 자부심을요. 마지막 날 아침 인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았습니다. 이번엔 영구 이민이 아니라 글로벌 총괄로 가는 거였어요. 게이트에서 박민수가 배웅 나왔습니다. 잘 다녀와. 미국에서도 우리 기술 많이 알려줘. 당연하지. 이제는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잖아. 연락 자주 하자. 물론이야. 비행기에 오르면서 뒤돌아봤습니다. 7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이번엔 자부심과 사명감을 안고 떠나는 거였어요. 12시간 후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제니퍼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준혁 씨 수고하셨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네, 글로벌 확산이 목표죠? 맞아요. 전 세계가 한국 기술을 인정하게 만들 거예요. 새로운 사무실에서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벽에는 태극기와 함께 한국의 2차원 반도체 공장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동료들이 하나둘 인사를 왔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준혁, 한국 기술 정말 대단하더라. 언제 한번 견학 가고 싶어. 다음 투자 계획은 뭐야? 모두가 한국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뿌듯했어요. 그날 저녁 데이비드 로스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준혁, 자네 덕분에 큰 수익을 올렸네. 팀워크의 결과죠. 아니야. 자네의 신념 덕분이야. 조국을 믿는 마음.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한국 기술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야. 우리도 적극 지원하겠어. 집에 돌아와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안착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세계적인 사람이 됐네요. 딸이 자랑스러워했어요. 아빠 덕분에 우리도 자랑스러워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모든 건 조국의 힘이야. 아빠는 그냥 도구였을 뿐이야.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한국의 2차원 반도체 기술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일. 7년 전 상처받고 떠났던 청년이 이제는 조국의 자랑스러운 기술을 세계에 전파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을까? 창밖으로 실리콘밸리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이제 그 불빛들도 한국 기술로 더 밝게 빛날 거라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어요.
1년이 더 지났습니다. 2027년 봄 애플이 공식적으로 한국의 2차원 반도체를 채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날 저는 애플 본사에 있었어요. 팀 쿡 CEO가 직접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아이폰에는 한국의 혁신적인 2차원 반도체가 탑재됩니다. 배터리 수명이 3배 늘어나고 처리 속도는 5배 빨라집니다. 발표장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객석에서 눈물을 참았어요. 발표 후 팀 쿡과 개별 면담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 정말 놀랍더군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애플과 파트너십을 맺게 되어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싶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날 밤 한국에 전화했습니다. 박민수가 흥분해서 받았어요. 준혁아, 대박이야. 애플이 공식 발표했어. 봤어. 정말 감동적이었어. 이제 정말 끝이야. 전 세계가 우리 기술을 인정한 거야.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더 큰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 전화를 끊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10년 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한국이 세계 반도체를 주도하게 될 거라고.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하니 동료들이 축하해줬습니다. 준혁, 축하해. 한국이 해냈네. 정말 대단해. 모두가 진심으로 기뻐해줬어요. 1년 전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전체 직원 회의에서 발표할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한국의 2차원 반도체가 세계 표준이 된 날이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나라의 성공이 아닙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인간 정신의 승리입니다. 더 큰 박수가 이어졌어요. 앞으로 우리는 이 기술을 전 세계에 확산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벽에 걸린 태극기를 바라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어요. 10년 전 한국을 떠날 때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부심과 감격으로 가슴이 벅찼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과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아빠,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해요. 이제 아빠가 일하는 회사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해진 거예요? 아이들의 순수한 기쁨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여보, 정말 자랑스러워요. 아내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모든 건 조국의 힘이야. 나는 그냥 다리 역할을 했을 뿐이야. 아니에요.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앞으로는 한국 기술로 더 밝게 빛날 것이라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한국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반도체 강국을 넘어 반도체 종주국으로 우뚝 선 것이죠. 10년 전 아무도 믿지 않았던 2차원 반도체가 이제는 세계 표준이 됐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조국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앞으로도 한국은 계속 세계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도전 정신과 기술력은 끝이 없으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인지를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 삼성의 위상 들으면서 감격스러우셨나요? 다음에도 대한민국의 더 멋지고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댓글이 더욱 감동적이고 행복한 사연을 찾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감동사연 배달부 감동꿀단지였습니다.